김은지라고 하고요. 촬영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2등이라고요? 이러면서 애들이 다 같이 놀래면서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2위라는 높은 성적으로 통과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붙을 건 알았는데 2등 할 줄은 몰랐어요. 네, 붙을 건 알고 있었죠. 예선 진짜 완전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편집도 제대로 돼 있는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이 3일 동안 밤을 새면서 편집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이제 교통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고, 대중교통이 엄청 원활한 곳이 아니라고 좀 느껴가지고, 그리고 일단 여름이어서 너무 더웠고요. 좀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야 하는 게 많아서 좀 힘듭니다. 그냥 끝나면은 그냥 애들이랑 어떻게 가고 다 같이 만들어진 뉴스 보면서 회식하고 싶습니다. 진수연이 직접 헬퍼한테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고 조금 좀 거짓말을 치고 정보를 빼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원래 하고자 했던 주제가 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법률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원래는 만 18세 미만을 보호 아동으로 정의해서 보육원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게 보호 아동이 원할 시에 만 25세까지 연장하는 걸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주제는 이제 사각지대 노인 청소년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가출 청소년과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데, 가정 밖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복지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해결책과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뤄보고 있습니다. 은호쌤, 저희 때문에 속 많이 타시고 많이 우리 마음속에서 화가 끌어오르셨겠지만 끝까지 저희 포기 안 해주시고 도움 많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팀이 그 숙제를 잘 안 해오고 그 준비가 잘 안 돼 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해도 되나요? 윤호쌤 사랑합니다. YBS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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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 진소연입니다. 여러분은 사각지대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사각지대란 사물이 눈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각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중 보호시설에 있는 청소년이나 심지어는 보호시설마저도 들어갈 수 없는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주목과 관심에 외면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즉 사각지대의 노인 청소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중 보호 청소년들은 보호시설에 머무르며 생활하는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법이라는 테두리에 걸쳐 계약 행위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유민상 기자가 설명합니다. 보육원과 같은 보호시설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아동 또는 보호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지난달 1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보호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만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쫓겨나야 했던 이전의 보호 종류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법정 대리인과 행위 능력에 관한 문제들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민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이란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대리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있습니다. 친권자는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대부분 부모가 되고, 후견인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없을 때의 대리인으로 부모의 유언이나 가정법원의 청구에 의해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육원에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법정 대리인으로 친권자를 선임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유호천 기자가 직접 계약행위를 시도해봤습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혼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나요? 안 돼요? 혼자서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나요? 네? 청소년, 만 18세 미만. 어때요? 법정 대리인이 가셔야 되고 여기 안에 기계만 타셔야 돼요. 법정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거를 발표할 수 있는 줄 알고. 이처럼 미성년자들은 주택임차, 휴대전화 개통과 같은 계약행위를 진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보육원과 같은 보호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은 계약행위를 할 수 없는 걸까요? 친권은 대부분 부모에게 있고 부모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보육원과 같은 보육시설에서 부모의 친권을 소멸하거나 가져올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한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타인이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로서 아동을 학대를 했다거나 친권을 행사시키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보이는 그런 경우에는 검사가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친권을 상실시키는 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보육원 관계자는 학대 등의 이유로 친권자와 분리시켜 보호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이라도 친권이 대부분 부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이 존재하지만 폭력 피해자인 보호 청소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친권 박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정법원이 선고해야 이루어지고 보통 가사소송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즉, 보호 청소년이 돈과 시간을 2달 넘게 쏟으며 온전히 소송에만 집중해야 하지만 이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소송을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르바이트밖에 없는데 법정 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호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부재로 인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고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 소송을 걸 여유도 없어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보호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YBS 이호천 기자였습니다. 보호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는 보호아동이 있는 반면 보호시설에서조차 머무르기 어려운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와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이른바 가정 밖 청소년인데요. 직접 기댈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보호 청소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박선우 기자와 청소년 쉼터와 헬퍼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을 나와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편견의 의미가 강한 단어인 가출 청소년이 아닌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변경을 권고했고 2021년 3월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며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혼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주로 청소년 쉼터나 헬퍼의 도움을 받습니다. 청소년 쉼터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해 안정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장소입니다. 청소년 쉼터는 대전에 6개소, 충남에 9개소로 전국에 총 136개가 있습니다. 쉼터는 크게 이동형 쉼터, 드롭인 센터, 남녀 단기 센터, 남녀 중장기 센터로 나누어집니다. 이동형 쉼터는 트럭을 이용하기에 숙식이 불가능하고 드롭인 센터는 센터형으로 7일간 숙식이 가능합니다. 남녀 단기 센터와 남녀 중장기 센터는 생활형으로 각각 3개월과 3년 숙식이 가능합니다. 헬퍼란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 밖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가정 밖 청소년들이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악용해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의 수는 대략 2만 명입니다. 그러나 한 쉼터 관계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가정 밖 청소년 수가 약 1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가정 밖으로 나와 쉼터에 있는 청소년의 대략 80%는 가정 내 폭력, 방임으로부터 생존을 위해 나왔습니다. 이러한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생활할 곳을 만들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각 지자체는 청소년 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에 가게 되면 청소년과 상담이 이루어진 후 학업 유지, 자격증 취득, 검정고시 준비 등 독립을 위한 준비와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쉼터로 가는 것보다 친구의 집이나 찜질방, 헬퍼의 도움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더욱 선호합니다. 헬퍼들은 주로 금전적 지원을 해주겠다거나 본인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해주겠다며 가정밖 청소년들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 모습은 그들이 말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가정밖 청소년으로 위장해 헬퍼를 찾아봤습니다. 친절히 도움을 주는 헬퍼들도 있는 반면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조건 만남밖에 없다.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일은 조건 만남 뿐이다 라고 말하며 가정밖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정밖 청소년들은 왜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 보호시설에 가지 않고 헬퍼를 찾는 것일까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정밖 청소년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83%는 가족과의 불화가, 약 10%는 가정폭력이 원인이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쉼터의 존재 여부는 알고 있었지만 쉼터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주된 이유는 쉼터에 제한된 규칙과 부모에게 연락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가정밖 청소년들은 청소년 쉼터가 부모에게 연락을 해 집으로 돌려보낸다라는 이유로 쉼터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쉼터는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한 쉼터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거소권은 부모가 지정하게 되어 있다며 부모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민법 자체가 부모님이 미성년자는 거소권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여기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한계가 발생한다는 거. 가정폭력을 당한 청소년이라면 부모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고 신고기관에만 연락을 하며 쉼터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 청소년은 부모님께 학대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우리가 발급받을 수 있으면 그 기간에 관계없이 쉼터에서 이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하지만 정작 쉼터의 청소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쉼터에 대한 홍보와 청소년을 향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YBS 뉴스 한유진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누군가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우리 사회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며 무시하고 맙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작은 관심과 응원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양주고등학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고등학교 준비할게요.